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 앵커 휴가로 출발 새아침, 오늘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석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의 압력으로 사퇴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대화, 김은혜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냐, 돈 받고, 아니, 이건 끝내고, 그 사장님은 안 된다고.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그러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유동규하고 나도 얘기는 해봐야지.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저한테 역할, 당신이 데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랑 저나 어느 누구 밑에 다 박살납니다. 박살나냐. 추가는 뭐 아주 꼴이 아닙니다. 자, 유한기라는 사람은 왜 이날 황무성 사장에게 당장 사표를 받아내야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인지 황무성 녹취록 입수해서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황무성 녹취록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인물이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인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당시에 이제 실세로 불렸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으로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낸 지 단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에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전을 해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천에서 제2의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내리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죠. 네. 시장님 명에 따라서 한 것이었다는 그 당시에 어쨌든 사장님 밑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더더욱 많이 요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녹취록 파장이 커지는 이유가 결국엔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물러나고 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무대리에 오르는데 그 직무대리에 오르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황무성 사장이 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까? 이게 의문이었는데요. 네. 이 녹취록이 국감 때 나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의원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우연한 계기에 접하게 됐고요. 네. 국감 때 나왔으면 좋았겠죠. 네. 그런데 아마 황 사장은 국감을 보면서 결심을 굳힌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황무성 사장이 이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감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황무성 사장 그 강제 사퇴 종용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요. 네네. 네,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영영 그 진실이 묻혀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할 의사가 없었는데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답변하는 걸 봤더니 본인의 사퇴와 관련해서 시종일관 그 압력이나 이런 걸 부인하더라. 그걸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장동 의혹을 그대로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중에 하나죠. 이 녹취록이요. 그 녹취록 전체 분량이 한 40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40분 내내 유한기 본부장이 황 전 사장한테 사직서를 달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날 사퇴 종용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네. 결국에는 이날 밤에 사직서를 냈고요. 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유한기 본부장이 무조건 오늘 내야 된다. 오늘이 아니면은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 이런 표현을 네. 했어요. 근데 네네. 왜 꼭 그날이어야 됐을까요? 그 사퇴 압력을 가한 날짜가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거의 2월 6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대로. 네.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초과 이 판수 조항이 삭제된 공모 지침서가 확정이 되죠. 네. 그 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게 1조 그 천문학적인 돈벼락이 쏟아지게 됩니다. 네. 당초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2015년 2월쯤이죠. 이 공모 지침서 내용을 정민영 변호사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놀라운 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공공이익 확보도 좋지만 민간의 수익을 좀 더 줘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증언들이 보도에서는요. 있죠. 네. 그러면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는 게 대장동의 목표였다는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과 네.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황무성 사장의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와는 반대로 황무성 사장은 당시에 위례 개발할 때도요. 공공과 민간 50대 50의 지분 또 그 지분대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눠가는 구조를 결국 관철해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대장동에서는 갑자기 회계사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회계사 평소에는 이제 용역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왜 특별 별동대를 가동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화천대유 수익을 몰아주는데 황 전 사장이 그 패밀리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이 아닌 민간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당초 이재명 시장의 목표였는지 이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그 대장동 사업의 사업 공고가 2월 6일 날 나고 그 사이에 공모지침서가 확정이 되는데 황무성 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자칫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라든지 김만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뜻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 길 걸림돌을 치운 거다.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죠. 네. 자, 그 녹취록에 보면은 네. 시장이 7번 그리고 정 실장이 8번 유동규가 11번 언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녹취록상 윗선으로 지목된 정 실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관련 녹취록 내용을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맛이라도 이럴 뿐이다 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정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언제 만났어 정 실장? 처음에 그 가기 전에 막 이동기 얘기할 때 1월 말 그 전에 내가 사장님 얘기할 때 정창 얘기 듣고 얘기했죠. 정기 얘기 듣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또 호주 가기 전에 정 실장이 두 마디 하는 얘기네. 두 말이 아닙니다. 여태 그걸 아직도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일단 공식적인 절차에 이미 했잖아. 공식적으로 사장님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기에서 들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 이 녹취에 나오는 정 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네.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 황무성 사장 사퇴를 유한기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네. 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에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야 이재명 시장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두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위례와 대장동 초기 작업을 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일명 패밀리가 아닌 유일한 고위 인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계속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용기를 내서 공개했던 이 녹취록이
자칫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어제 원희룡 네.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요 사퇴 압력이 있기 직전에 네. 1월 달에 호주에 그 선진 네. 교통 시스템을 견학 걸어 갔는데 음. 그때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 등이 같이 갔다. 네. 그래서 그 1월 달 호주 모임을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녹취록에도 네네. 보면 호주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진작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설계에 참여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 의혹은 물론 검찰에서 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지만요. 네네. 문제는 그분들에게 모두 계획이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2년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이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원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사장은 이미 그 형식적으로 뽑은 거다. 황무성 사장을 일컫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사장은 유동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들었다라고 예언을 하죠. 네. 그리고 맞아 떨어진 듯이 현실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게 당시 시장, 즉 이 지사의 의중과 관계없이 하급자가 사장을 몰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직기강 문란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죠. 네. 그러지 않고 유동규 사장 대행을 바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군사작전처럼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죠.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아랫사람에게 휘둘리고 또 그 사안을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당연히 상식선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사퇴 압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네. 황무성 사장을 사퇴시켰다면 왜 그다음에 유동규를 사장 자리에 앉히지 왜 유동규를 안 앉혔겠냐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다음에 유동규 사장 대행으로 사장의 역할을 다 했죠. 그러니까 사장 대행을 했을 뿐이지 사장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게 내가 황무성을 내보낸 게 아니라는 근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노토판의 그 돈을 싹쓸이하도록 했던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유동규 사장 대행의 4개월이었습니다. 네. 유동규 사장 대행이 아니었으면 화천대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더욱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몰아내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무성 사장의 사퇴 압박의 몸통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직의 구조상 이재명 시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후보입니다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황무성 전 사장은 그 당시 녹취록에 있었던 시장의 명의란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명의였다고 본인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관건은 검찰이 황 전 사장 녹취록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윗선 수사에 착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종용이 과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가요? 황 전 사장 사퇴 부분은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추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네. 과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죠. 황무성 전 사장 임기가 당시에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이었고요. 네. 이런 사람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서 사직을 강요한 건 당연히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법조계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산하기관장에 앉히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사람들 강제로 내보낸 혐의,
직권남용 혐의였죠. 네네. 유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검찰 고발한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 직권남용뿐만 아니고 다른 네. 어떤 혐의들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하시는 거죠? 네, 아마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비춰볼 때 네. 그 명백한 위증으로 인정되는 혐의가 먼저 초반에 3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네. 그리고 당시에 확정이익을 두는 데 있어서의 부동산 경기, 당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역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위증과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위증 혐의 고발은 이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당은 네. 이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증은 이제 여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이 어렵죠. 네네. 저희가 고발을 한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하겠다. 네. 자,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50분 동안 만났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시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렇지만 불행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이 국민적인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적당히 덮고 가야 한다고 청와대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게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은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에 발을 담궜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셨네요. 대장동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네네.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거나 다름없다라는 논리죠.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이없는 그 뒷북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단안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검 요구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